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설명과는 결이 다른 보도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정부는 지금까지 이건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있는 공무원 차원의 아이디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이 산업부가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을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 당시 위원장은 임종석 전 실장인데, 남북 정상위에 보고했던 정황이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중앙일보 보도 차원입니다. 사실 여부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신문에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정상회담 후 북과 협력 아이디어 통일부 통해 당시 전부서에 요청했다. 현실성 문제로 검토 이전 단계에서 폐기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권 관계자도 이건 통일부를 통해서 전부처에 요청했던 거고 산업부가 보고됐던 건이다. 하지만 폐기된 건이다. 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전직 고위공무원. 조금 다른 이야기. 수조 원짜리 원전 건설안 상부 지시도 없이 서기관이 자발적으로 검토하다 말았다? 내부 검토하다가 덮었다? 통상적이지 않다. 라는 다양한 갑론을박이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조금 전에 박수현 우리 또 홍보소통위원장의 반박도 들으셨고 오늘 네. 중앙일보 보도도 봤습니다. 그냥 산업부 내의 내부 검토는 아니다.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중앙일보의 주장인데 예. 자,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시기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의심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고 하나둘씩 사실관계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정상회담 도보다리에서 두 정상이 어떤 얘기 나눴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조한기 그 당시 비서관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USB 전달한 건 아니다. 얘기를 높였지만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USB 전달된 건 맞는데 도보다리는 아니었다는 얘기라고 살짝 뒤로 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윤준병 의원이 또 같이 이 문제에 참전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 이거 다 전 정권이 만들었던 문건인데? 라고 얘기하고 나서 산업부가 아니라고 하니까 윤준병 의원이 또 다시 발을 한 발 빼게 되는 것이죠.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과거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계셨지만 저 2018년 도보다리 회담이 있었을 때는 아마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계셨을 때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었던 상황이 아닐 겁니다.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당의 지도부로 몸을 담고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들에 대해서 전해 들을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당사자밖에 없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 등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국민이 궁금해서 묻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모든 전제 조건을 깔고 두 가지의 전제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충분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정부입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에다가 원전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모든 애들이 논리적인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아주 만약 지금 이 같은 내용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임종석 위원장 중심으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일부 있었다면 그를 토대로 우리 정부 부처에다가 지시라고 안들을 수합하기 시작했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기망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건 산업부의 공무원이 왜 어떻게 작성됐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앞서 얘기했지만 신한우를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매몰 비용으로 완전히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걸 다시 제기해서 북한에 만약에 이 원전을 북한이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전을 바탕으로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그동안 국민께 주장했던 내용들과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천영희 수석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모습을 봤는데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전제가 되고 있을 때 이 문제들이 풀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북한은 비핵화에 나설 용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에 대한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라고 하는 궁금증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변함이 없습니다. 자, 야당 지도부의 의견 들었고 박수현 대변인, 네. 중앙일보 보도에 어떤 의혹 제기와 지금 야당 지도부의 의혹 제기가 맞물려 있는데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던 정부에서 그 정책 기조를 따라야 하는 공무원 차원에서 작성할 문건 일리가 없다라는 의견이고 중앙일보 보도는 이거 다 임종석 실장 중심으로 그때 보고됐던 건 아니냐. 그런데 왜 자꾸 공무원 스스로 만들었다가 덮은 자료를 하느냐라는 의혹 제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체계를 이제 중앙일보가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정상회담 전에는 그 임종석 그 비서실장 중심으로 정상회담 준비단이 꾸려져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2018년 4월 27일 날 1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났어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그 준비단이 그 정상회담 결과 이행 추진위원회로 변합니다. 네. 자, 거기에 이제 관련된 각 부처 장차관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그리고 통일부가 거기에 이제 간사 부서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이행 조치들 각 부서별로 결과에 따라 다 준비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건지. 그건 당연한 의무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통일부를 통해서 전부 수집을 해서 이행 준비단에 보고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윤건영 의원이 설명을 한 겁니다. 저거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그 과정에서 혹시 보고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뭐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우리 천영우 수석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분은 이명박 대통령 때 외교부 2차관을 하신 분이고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세미나에 나와서 통일 후에 북한의 원전 단지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 이용에 대해서 본인은 저렇게 비핵화에 대한 보상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밑에 얘기예요. 일어날 가망이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일어날 가망이 없는 일을 산업법 검토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모르고 그랬다면 무지다. 저에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일어날 가망성이 없는 일을 정부가 했다고 야당에서 자꾸 무지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김병민 비대위원도 말씀하셨어요. 1.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1. 이 문제를 하려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그다음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됩니다. 해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북한이 비핵화가 돼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것이 되냐? 국제법상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먼저 1. 탈퇴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다시 복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나 핵물질이 단 1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회원으로 가입해서 아주 철저한 검열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 남한이 북한에 한국형 원자를 지어주려면 이 안에 우리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원천 기술과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북한에 지어주려고 해도 한번 미국 의회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예산 심의 승인이 없이 어떻게 됩니까? 야당이 모르게 어떻게 짓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딱 그럴게요. 2019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타미플루를 트럭에 실어서 북한에 해주던 들 인도 지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엔 연합사령부가 그것을 막습니다. 못 가게. 못 막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인도독 지원을 해서 타미플루를 주던 거니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싣고 간 트럭을 북한 지역에 놓고 오면 그것이 대북 제재 위반이 된다고 해서 그걸 못 들어가게 했어요. 이렇게 트럭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수조 원짜리 저런 것들을 그 수많은 국제법을 위반해 가면서 미국의 눈을 속여가면서 어떻게 저걸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천영우 수석의 얘기대로 불가능한 일을 했다고 몰래 했다고 그렇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정말 이런 것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일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야의 정말 팽팽한 주장 생생하게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했던 걸까요? 그리고 검찰의 강제수사 전에 이 자료를 왜 서둘러 삭제했던 걸까요? 이 부분과 관련된 의혹은 더욱더 깊어져만 갑니다. 대통령이 등판했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뜩이나 인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 위원장을 향해서 사실상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하지 마라 라고 정면으로 비난을 한 것.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자료를 은폐한 공무원이 정말 신내림에 의한 자작극이었다면 도대체 어떤 기신과 접신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를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진실을
밝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를 고발하십시오.